저는 어렸을 때부터 겨울을 제일 좋아했어요. 방학이 있었으니까요. 직장인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보다 더 길고 겨울은 밤도 깊어서 책을 읽기 참 좋은 계절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겨울방학 동안 읽어보면 좋을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껏 게으름을 피우면서 읽어도 좋고,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랑 함께 옹기종기 모여 귤 까먹으면서 읽어도 좋을 소설책들입니다. 첫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는 책입니다. 표지도 참 발랄하고 예쁘죠? 별로 두껍지도 않고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해도 곧 마음이 묵직해질 겁니다. 이 책은 14살 말더듬이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이 친구는 평소 말을 더듬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자기에게 배려와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또 너무 깊이 의지하고 금방 사랑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보통 금사빠라고 하죠. 그러다 상대가 돌변하거나 조금 차갑게 대하면 또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말더듬는 모습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끝내 자신을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소년은 이제 자기에게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싫지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겁이 나는 지경에 이른 거죠. 이제 소년은 아무에게도 곁을 주지 않아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 비하로 이어져서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롭기까지 합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가치 없는 사람, 가족에게도 짐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폐만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져 가요. 말더듬이 아이가 세상에 상처 입고 또 그걸 견디다 결국 나는 이제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과정이 어른이 된 우리가 사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과정과 닮아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년이 끝내 말더듬는 습관을 고치거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결말이나 극적인 변화를 설정하지 않은 거죠. 이 책의 미덕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묵묵히 견디고 상처받고 또 깨닫고 관계에 대한 나름의 방식을 익히는 소년에게 독자인 우리는 어느새 위로를 전하고 응원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느새 마음을 열어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 배우게 됩니다. 깊은 겨울밤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훅 하고 나오는데 이제 눈물 대신 용기를 내볼 결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저에게는 겨울하면 떠오르는 소설이에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라는 첫 문장이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지난 가을 내내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야기가 화제였죠. 이 작품의 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 역시 1968년에 일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 작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반영해 수상자를 결정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작가와 작품을 함께 지목해 수상자를 결정했거든요. 그때 거론된 작품이 바로 이 설국이었어요. 역시 당시에도 한강 작가의 수상이와 비슷하게 개인의 내면을 그리면서도 역사의 상처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 뚜렷한 내러티브나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작품은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사건이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칫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체가 진짜 말도 못하게 아름답고 서정적이거든요. 장편소설 한 권이 마치 여러 편의 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중간중간 어느 곳을 이렇게 펼쳐 읽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페이지에서는 겨울 눈 속 깊은 곳을 헤맬 때의 호흡과 긴장이 느껴지고 또 어느 구절에서는 한박 쌓인 눈길을 헤치고 집에 도착한 이가 경험하는 긴 여운이나 안도감 같은 심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소설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 그 사람들의 생활 습성도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높은 산과 넓은 들에 쌓여있는 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심리와 겸손한 자세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한하고 거대한 자연에 비하면 한없이 작고 초라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겨울하면 눈 아닙니까? 눈의 나라 설국. 다른 때보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어느 때보다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눈이 올 정도로 추운 집. 제목 어떻습니까? 감성적이죠? 바로 이 계절에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책은 엄마와 딸 두 사람의 여행기 형식의 소설이에요. 딸은 성장 과정에서 엄마와의 불화 때문에 일찍 출가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처지도 별로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직장과 사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지칠 대로 지쳐 있거든요. 엄마와는 또 연락이 끊긴 지도 아주 오래됐어요. 자신을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모든 관계를 포기한 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역시 쉽지 않은 삶을 견뎌왔어요. 평생을 낯선 언어와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던 홍콩 출신 호주 이민자의 삶은 그 자체로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딸마저 자신을 원망만 하는 것에 지쳐 관계를 포기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서로 각자 힘들게 살던 모녀는 어느 날 우연히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별 기대도 없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둘은 기적처럼 동행하기로 해요. 늦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두 사람은 도쿄에서 출발해 오사카를 거쳐 교토까지 이어지는 여행을 함께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별말이 없어요. 애써 묵은 감정을 꺼내 털어놓지도 않아요. 그저 동행하며 서로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죠. 딸은 엄마가 이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엄마는 딸이 고생하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는 모습에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며 서로에게 툭툭 던지는 일상의 대화만으로도 모녀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오래전 끊어져 있던 관계의 끈이 그렇게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보며 독자는 자신의 엄마를 또는 딸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습니다. 엄마와 딸의 이야기는 언제나 매력적이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의 내밀하고 깊은 세계를 경유한 뒤에 두 손을 맞잡는 모녀의 이야기라니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가운 겨울, 그래서 따뜻함이 더 그리워지는 계절에 읽기 좋은 책 3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들과 함께 다가올 봄을 함께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